최근 양주의 일부 아파트에서 검은 가루가 수돗물에 섞여 나오는 일이 발생해 관련 기관에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주민들은 이런 해명이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경기 북부 지역의 관광 사업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천군의 타격이 큽니다. 탈북자 단체가 오는 25일 북한의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연천군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북한이 이를 구실로 도발해오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접경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해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었는데요. 최근 양주에서는 수돗물에서 검은 가루가 섞여 나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관리상의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인데요.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세면대에 물을 틀자 정체모를 검은색 가루가 섞여 나옵니다. 물을 빼내니 세면대 곳곳에 거뭇거뭇한 흔적이 남습니다. 수돗물에서 검은 가루가 섞여 나오는 이 같은 이상 현상은 지난달 말부터 양주시 덕정동과 삼숭동, 고읍동 등의 일부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 밥을 차려주면서도 모든 식기류나 음식 재료를 정수 직수를 쓰고 있거든요. 국민신문고 등에 76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온라인 카페에는 245건의 피해 사례가 신고됐습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한국수자원공사 양주수도관리단은 이물질이 발생한 아파트 중 38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검은색 이물질은 온수 배관에 삽입되어 있는 고무 패킹과 같은 성분의 물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무 패킹이 오래돼 검은색 이물질이 물에 섞여 나왔다는 겁니다. 따뜻한 물하고 작용을 하게 되면 그게 좀 나오더라고요. 10년에서 한 15년 된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양주수도관리단은 이물질이 나온 세대의 수질이 먹는 물 기준에 충족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일부 주민은 고무 패킹을 교체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았다며 패킹이 오래돼 이물질이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갈았는데도 이상이 있거나 수전 자체를 교체하셨는데도 그게 나오기도 하고 온수 쪽 패킹이 아니고 찬물 쪽, 냉수 쪽에도 그게 나와가지고 심지어 배관에 흰색 실리콘 패킹을 끼운 집에서조차 검은색 가루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어서 패킹을 봐도 예전 그 검정색 고무 패킹이 아닌 실리콘 패킹인데도 그 고무 패킹이 문제라고. 수질이 안전하다는 조사 결과 역시 의심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양주수도관리단이 각 세대를 방문해 수질 검사를 했을 당시 수돗물이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양주수도관리단은 이 같은 주민들의 말이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주민들이 수질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세대를 방문해 최소한 뒤 성분 분석을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북 전단 관련 북한의 비난 수위가 높아졌고 통일부가 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접경 지역 곳곳에서는 관련 문제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북 전단 살포의 주요 지점인 연천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서구 연천 임진강 시민 네트워크 대표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연천은 이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큰 피해를 봤는데요. 지난 2014년에 북한이 대북 전단을 향해서 고사포 10여 발을 쏘기도 했죠. 시간이 6년이 지났지만 그때 공포가 생생할 듯한데 그래서 또 한 번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연천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상당할 듯합니다. 어떤가요?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도 얼마 안 되는 데다가 또 나이 드신 분들, 노약자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쪽 특성상 또 민통선 지역이랑 가까이 생활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좀 놀라죠. 저거 보고 놀랜가 좀 소송 보고 놀랜다고 그런 적이 많아서 사실은
이 지금 좀 평화적으로다가 잘 남북 관계도 좀 그런 화해 무드가 있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도 예. 이분들은 그래도 직접적인 생계 영향도 받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민통선 내에서 영농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가 이제 군부대라든가 그 안에 그 영농 활동을 하는데 통제도 많이 받고 또 예민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생계에 영향까지 있다니 큰일인데 이 일부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접경지 곳곳에서 탈북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간의 고성과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단체들이 휴전선과 인접한 연천 중면을 찾아오면 어쩌나 고민도 깊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는 또 저기 다른 마을 같은 데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뭐 막기도 하고 제지도 하고 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는 데라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지금 한 2, 3일 전부터는 이 경찰 병력이 이제 예전에 했던 데보다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많이 좀 막으려고 지금 경찰들이 많이 그 포진해 있습니다. 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탈북자 단체는 6.25 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에 또다시 100만 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접경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또 연천 지역을 대표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어, 사실은 접경 지역이면서 많은 이 희생을 약 70년 동안 그런 불이익을 많이 보고 뭐 개발도 저기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받던 데인데 경기도지사도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저기 희생을 한 데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해야 되는 말을 실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지금 남북 대한민국을 안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런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일부 극소수 뭐 이렇게 과격하고 이런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해 갖고 대한민국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위험도 있지 않겠습니까? 화해 무드에서. 그래서 예. 이러는 찬물 끼얹는 그런 행위는 좀 안 했으면 하고 정부에서도 그냥 의부당하게 하지 말고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피해를 가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국익 사이에서 지금 대북전단이 갈등을 키워가고 있는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뒷전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연천과 포천 등 경기도 내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금지됩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접경 지역을 위험 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단속과 수사를 실시하며 적발된 전단 살포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인데요. 이 평화부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 지역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공여지 개발과 GTX 신호선 개발 등의 호재로 이 의정부 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이 밝힌 의정부동 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102가구 모집에 4,700여 명이 신청해 46.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경쟁률은 지난 2018년 11월 기록한 41.7대 1을 넘어선 역대 최고 수치인데요.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지고 GTX 신호선 개발 등으로 의정부 지역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매월 전 국민에게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 지사는 한 방송사의 토론회에 출연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5조 원의 재정을 마련해 국민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가 높아져 조세 저항이 줄어들면 데이터세와 로봇세 등 새로운 증세를 통해
15년 이후에는 모든 국민에게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은 동일한 액수를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조세 저항이 없다면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후보에 모두 10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먼저 의장 후보에는 김현삼, 장현국, 조광주 의원 등 3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 2명을 뽑는 부의장에는 문경희, 배수문, 송영만, 원미정, 진용복 등 5명이 도전장을 던졌으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는 민경선, 박근철 의원 등 2명이 입후보했습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대표와 의장, 부의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며 본선거는 다음 달 7일 실시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경기 북부 지역의 관광 사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천 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있는 연천군은 행사 연기 등 관광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천군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연천 방문의 해를 운영한다고 지난해 말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관광 인프라가 될 제인폭포 공원 사업이 끝나는 오는 10월, 선포식과 함께 관광객 모객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희가 연천 방문회를 갖다가 올해 선포를 합니다. 올해 9월이나 10월 정도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3년간에 걸쳐서 1,0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을 직객을 하겠다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하지만 지난해 9월 시작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면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민통선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되면서 접경 지역의 일부 관광지는 임시 폐쇄됐습니다. 연천의 경우 지난 2018년 5만 7천여 명이 방문한 태풍 전만대를 포함한 안보 관광지 4곳이 지난해 9월부터 임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매년 열리던 지역의 대표 축제도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1월 개최될 예정이던 연천 구석기 겨울 여행은 취소됐고 구석기 축제는 5월에서 10월로 미뤄졌습니다. 전국 선사박물관 등 실내 관광지 3곳 등은 임시 휴관 중으로 정부 방역 대책에 따라 추후 운영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을 찾는 관광객도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연천을 찾은 관광객 수는 19만 8,300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0%나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하반기에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연천 방문객 수는 전년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연천 방문회의 연기를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일단 연천 방문회 선포식이 예정된 10월까지 상황을 지켜볼 방침입니다. 국내 최대 구석기 유물과 접경지역이라는 콘텐츠로 관광사업 확장에 나선 연천군.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경기도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9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1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자는 22명이며 295명의 확진자와 5,198명의 확진 환자 접촉자가 격리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군별로는 성남시와 부천시가 세 자릿수로 1, 2위를 기록했으며 연천군과 여주시는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에는 최저기온 18도, 낮 기온은 30도로 예상됩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흐리다가 오후 들면서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이번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고 그치겠습니다. 주말 사이 외출하신다면 보행자 안전과 빗길 운전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